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친숙한 범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입으시는 피해,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이제 편취를 한다라는 이 죄가 생각보다 고소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럼 이게 사기 아니야.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십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못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 성립 안 됩니다. 형사사건 아니고 민사사건이에요. 그러니 그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도대체 사기죄가 뭐길래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수사관들이랑 법률 전문가들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사기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가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망하여서, 사람을 기망을 한다는 거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속임수, 누군가를 속인다는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속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속여서 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런 요건들이 충족돼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사기죄를 고소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금을 편취당했을 때, 즉 투자금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금 사기는 정말 고소하기가 힘든 사기죄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투자라는 말 자체에는 내가 수익과 손실을 감내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공하고 투자 수익금을 사용한 사람의 손실이 나서 돈을 내게 돌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자인 내가 감내해야 될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지 이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지 사기죄가 적목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용도를 속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 지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당장에 필요하다. 이 물품 구입을 위한 돈을 네가 투자를 해주면 내가 이 물품을 제조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30%를 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돈을 줬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용도를 여러분들이 기망을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내가 어떤 용도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지 투자계약서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투자한 돈을 받아서 정말 내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서 투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게 다르다면 그 내용을 근거 삼아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형사상 처벌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 사기와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사실상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여금에 관련된 사기입니다. 여러분, 대여금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실까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돈을 단순히 빌려주고 내가 변제기일에 그 돈을 받지 못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가 변제 능력이 갑자기 부족해지거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하면 이 사람이 돈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상 어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뿐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대여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빌려줄 돈을 변제할 능력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여금을 빌려줄 당시에 사실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혹은 내가 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변제기일에는 충분히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상의 수입도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재산도 없었을 때가 대여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여러분들께 기망하였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확실히 취합을 하신 상태에서 고소장을 넣어야지 수사관께서 이것은 사기죄로 수사관들이 한번 수사해볼 만하다라는 사건으로 검토가 시작되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법원으로 가세요, 이것은 민사사건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고소장의 작성이 힘드시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소 대리인으로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니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기죄라는 게 정말 익숙한 범죄입니다. 너 사기치지 마라, 너 사기꾼이네, 우리 쉬운 말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사기죄를 고소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고 사기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고소 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내가 지금 정말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기죄의 성립과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범죄들은 사기죄랑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이런 다양한 범죄들이 있는데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 하죠. 그 요건들이 다릅니다. 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야지 그 해당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잃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사기다라고 고소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에 있어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고소장을 또 작성하실 때 변호사의 좀 도움도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피해 회복을 받으시고 상대방을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달콤한 사업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어떤 그 기회나 어떤 그 유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횡재 수준에 달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의심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러분들께 누군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면 한번 그 사람의 진위를 의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혹여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거나 내가 사기죄의 피해를 당하는 게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분들의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셔서 피해 회복도 받으시고 혹은 또 여러분들께서 사기 피해자가 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언도 받으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였습니다.